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회 본청에서 또 신장식 의원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2주 연속, 네. 2주 연속 그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네. 새로운 형태의 방송. 괜찮으시죠?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예 현장을 열심히 다니니까 어때요? 국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4층이었다, 6층이었다가 7층에 있었나? 하여튼간에 5층 갔다, 5층 갔다. 예, 뭐. 국회 전역을 요소요소를 피해 네. 다니면서 예, 조용한 아니, 것만. 국회 경비과에서 그래도 네. 이게 어떻게 허락이 됐어요? 아이,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국회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 아. 예, 다양한 인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려움 없이 저희가 그런데 그 어떤 기자들도 현장 취재를 하겠다는 의욕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누구도 취재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는 열정이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살짝 저희가 좀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열정만큼은 저희가 최고라는 거. 장윤성의 취재 편의점 네. 우리 장윤성 기자와 같이 스태프들이 병날까 걱정해요. 네. 이 인력으로 그 많은 뉴스와 현장을 다 커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도 대단하고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지금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한 5,400명 네, 정도 5,400명. 되는데 끝날 때쯤 10,000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요새 너무 많이 줄었어요. 구독자가 49,700명. 49,000 아니에요. 49만 7,000명. 네. 인데요. 빨리 50만 원 만들어 주시면 장윤선 취재 편의점 더 현장에 밀착해서 더 많은 좋은 소식들 과로 없이 방송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겸손한 자세로 앉아있게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사람들이 동접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저희뿐만 그러냐? 아니라 진보 유튜버들이. 왜 그러냐? 예. 너무 뻔해요. 네. 국회 방송이 제일 재밌거든. 맞아요. 국회 상임위 청문회 라이브가 제일 재밌어서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이진숙 우리 와. 빵통위원장께서 네, 빵진수. 대한민국 빵통위원장께서 워낙 신스티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 네. 어제 그제 있었던 정무위 예. 업무 보고에서도 예.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무위에서 뭔가 이제 괜찮은 그림이 나오면 바로 클립이 올라오는데 네. 빵통위원장한테 빵통위원장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예. 그제 정무위원회에서 했던 게 어제 밤늦게 올라왔더라고. 제가 마감이 늦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기자들이. 빵통위원장한테 다 지금 밀리고 있어요. 저는 예. 빵통위원장님을 진짜 빵통위원장 후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 빵 사는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퇴직 마지막 날 네. 사표 내고 마지막 날 97만 원 성심당. 성심당은 봐줄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있는데. 그건 봐줄 수가 없는 게 네. 저는 성심당 97만 원 그것도 사표 내고 집에 돌아오다가 97만 원 결제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럼 이거는 알뜰하시다. 선물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말이 되고. 안 되죠. 그다음에 대전 MBC에서 이진숙을 지지했던 사람 6%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6% 이후에 94%까지 선물을 드릴 만큼 우리 빵통위원장 후보자께서 관대하신 분인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법카로 본인의 사장을 서울 MBC 사장하려고 사장하려고 방문진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청담동에 있는 무슨 오마카세 예,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그렇게 많이 쓴 게 나오고 와인도 어제는 그렇고 저녁에 이정원 의원실을 통해서 뭐가 확인됐냐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냉장고에 와인을 박스 와인도 있고, 예. 그리고 절대로 본인은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식사 중에. 와인은 보통 그렇게 박스로 와인을 갖다 놓은 건 다 선물용이에요. 그 양반들 주로 선물용으로 쓰고요. 냉장고에 따진 와인도 있었다고. 마시던 와인도 있는 거고. 네, 사장실에서 마신 거 아닙니까? 라고 노종면 의원이 질의했는데, 사장실에서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97만 원은. 네. 왜 97만 원 하루에 다 먹었을까요? 이건 선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루에 다 먹을 거냐. 한 손에 들기도 힘듭니다. 무거워. 예, 아니, 들을 수가 없어. 봉지가 빵봉지 97만 원어치면은 빵봉지가 20-30개는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한 봉지에 10만 원씩 들어도 10개야. 한 손에 들 수도 없어. 한 봉지에 10만 원씩 넣기도 힘들고 사실 빵을. 그렇겠죠. 아무리 성심당 빵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깡. 카드깡.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선결제. 선결제. 미리 해놓고 치부책에다가 이진숙 이런 작기장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조그만 수첩에 이진숙. 왜 우리 직장인들 점심 때 밥집 가면 어느 회사 무슨 팀 이렇게 이제 조그만 작기장들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포인트 적립했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퇴직할 때 97만 원어치 빵 결제해 놓고 하루 뭐 오늘은 가서 3만 원어치, 내일은 5만 원어치 소진될 때까지 미리 적립해뒀다가 이런 게 아닐까. 진짜 그럼 정말 어느 쪽도 정말. 그런데 이거 사실은 그 감사 같은 거 해서 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아니, 현장 방문하죠. 성심당 가서 물어보면 돼요. 내일 현장 방문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 필요해요. 의원들이 대전 MBC 현장 방문 한다는 거니까요. MBC만 가지 말고 성심당도 가셔서 이거 카드깡입니까? 선결제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97만 원어치를 한 방에 가져갔다.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몇 사람이 들어와서 빵봉지를 몇 개의 빵봉지를 몇 사람이 들어와서 가져.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이상위 의원이 아니 이진숙 후보자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빵송통신위원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어제 과방이 되게 마지막 뒤로 갈수록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게 하십시오. 오전 11시에 속개 예정인데 빵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 물어봐요. 선결제예요, 카드깡이에요. 그때 그러니까요. 빵 97만 원어치 몇 사람이 들고 옮겼습니까? 근데 어제 그 청문회에서 사실은 상당히 저는 좀 본인이 그 2014년에 했던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해서는 그 전혀 사과 안 하고 마치 그 바이든 날리면이 자격 없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 자기였다면 자기가 기자였다면 이거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동영 의원이 격분하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MBC를 망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의결 결국 무산이 좀 됐죠.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게 하나는 192명이란 말이에요. 야당이. 근데 어제 천하람 의원이 해외 출장이라 191이었어요. 근데 194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3표 넘어왔죠. 선을 넘었어요. 넘었네요. 그다음에 무효가 1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104표가 나왔죠. 104, 194, 그 다음에 무효 1, 이렇게 해서 299가 된 겁니다. 천하람 1명 빠지고. 일단 선을 넘은 사람이 최소 3명이다. 무효까지 찬성으로. 무효까지 하면 4명이다? 4명이다. 저쪽에. 대거에 균열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어제 일제히 한동훈 대표 딱 되자마자 되고 이틀 지난 거죠. 23일 날 됐으니까.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동혁은 사무총장이에요. 실제로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 때. 그러니까 대표와 사무총장의 사이라는 거는 실무적으로 할 얘기를 서로 다 하는 사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권한이다 하고 발을 뺍니다. 권한이 없다, 실익이 없다. 지금까지 먹튀였던 거다. 먹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대용이었다. 전대용 먹튀였다. 아니면 한동훈 씨는 먹튀가 습관이고 먹튀가 자기 정치 행동의 기본이에요.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오늘 당장 인기 끌고 셀럽놀이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 국가배상법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리 홍준기 일병 사망한 그 유족들 만나서 우리나라 현재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들이 사망을 하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 공무원들 유가족들이 위자료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그래서 그 국가배상법을 자기가 바꾸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2번, 3번을 셀럽놀이를 했어요. 언론용으로. 근데 그 법 안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왜 법 안 바꾸고 있느냐고 제가 MBC 뉴스아이킥에서 얘기했을 때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저 언론중재회 중재 세상에. 법정제재 신고
법정 제재 받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폐기됐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똑같은 법안, 이거 먹튀죠. 어. 그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보냈던 법안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입법 발의했어요. 자, 제가 취재를 먹튀예요, 좀 먹튀. 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가지, 한동훈 캠프에서 음. 두 가지 기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이, 그래도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어. 언제 8월 정도엔 낼 거야. 라는 주장과 우리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법, 이 세 특검이 뚫리는 순간 다 죽는다. 한 특검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 특검은 끝까지 안 받을 거다. 그리고 수정안도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은 네네.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일단 도망갈 구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하루하루가 뉴스도 그렇고 살얼음판이죠. 살얼음판이에요. 예.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예, 근데 예. 현재 예.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예. 그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할 생각이 없다. 음. 도망갈 구석을 찾고 있다. 자기 말을 네. 이렇게 이렇게 뒤집을 예. 구석을 찾고 있고 그거를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SBS 김태현의 정치쇼는 또 남다른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아우, 그 진행자와 절친들 한동훈, 간에 예, 한동훈 대표는 엄청 현대고등학교 예, 현대고등학교죠?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통화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현대고등학교 그다음에 예. 대학 동기까지. 네. 그러니까 하여간 한동훈 대표에 관한 정통한 근데 정통해요. 그 프로그램에 오늘 김경률 회계사가 출연을 또 했습니다. 해서 네, 네.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그렇습니다. 그분이 출연해서 또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군불대기가 또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쪽 저쪽 양동 작전 하다가 네. 탄세 굴러가는 거 보고 저는 한동훈 이 양반이 무슨 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전략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권력 싸움이에요. 한동훈의 민생경제 구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한동훈의 권력개혁 개편 관련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라는 게 보수가 변해야 됩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보수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말고 저예요 라는 이야기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보수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냥 세련돼지면 보수가 예쁘게 옷 입고 다니고 키 좀 키우고 하면은 보수가 변하는 겁니까? 그런 것 이외에 보수가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없어요. 그냥 우두머리 싸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시는 알파메일 자리 뺏기 싸움에 온갖 언어를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는 일도 없다. 자, 그러면 진정성만 없는 게 아니라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없다. 목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권력 다툼만 하는 것뿐이다. 그런 거죠. 내가 왕초가 될 거야. 이거밖에는 없다. 다른 계획도 없다. 없어요. 예. 이 정권이 정말 윤, 한, 김 이 네. 세 사람이 예. 정말 형편없는 건 뭐냐면 그러는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빼앗는 것 이외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권력을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염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 꽂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빵통위원장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고요. 엊그제 그러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유철한 위원장 나와가지고 네. 하루 종일 질의응답을 하는데 정말 한심해서 못 보겠어요. 너무 한심해요.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단 윤석열 특검법을 바로 냈습니다. 바로 냈어요. 어제 부결되자마자 박은정 의원이랑 저랑 앞뒤거든요. 예. 앞자리에 박은정, 제가 뒤에. 예. 나이 많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아니, 나이 적은 사람이. 아, 그래요? 나이 나이 적은 사람이 앞자리고. 이게 자리 배치를 통해서 선수가 아니고요? 선수도 있어요. 네. 같은 선수면 나이 적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요. 박은정 의원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자리 앉고 이런 게 아니고 뒷자리. 그런가요? 학업에 뜻이 없는 그러면 사람이 이재명 조국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거야? 거기는 이제 제일 대표니까 제일 뒷자리에 계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박은정 의원이랑 저랑 앞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바로 손 붙잡고 나가가지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윤석열 특검법을 제출한 거죠. 네. 저희들은 윤석열 특검법,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특검의 대상이 최혜병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최혜병 사건의 당시 왜 이렇게 임성근 봐주기 수사로 갔는가를 봤다면,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법안 내용에서. 네네. 하나는 보통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다. 네네네. 따라서 소추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도 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논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소추와 수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내용을 집어넣냐면 자 수사는 다 한 다음에 네. 즉시 그 기록을 어디 잘 보관해뒀다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언제 네.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대로 3개월 안에 소추해. 라고 하는 조항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오. 네. 이거 뭐 네, 네. 굉장히 잘 만든 법안입니다. 법안이에요. 네, 예. 잘 만든 법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색. 형사소환법 110조하고 111조가 압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게 군사기밀 지역,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런 데는 압색을 할 때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네네.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어떤 군부대 같으면 임성근 사단장 있는 제1사단 같은 경우 해병 1사단 같은 경우 1사단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다. 여기도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한다. 특검이. 예, 이번 특검이. 네. 이런 점들 그다음에 몇 가지 수사 내용 대상을 네. 더 추가해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예. 될 때까지 합니다. 예. 변화할 때마다 더 강력해진, 더 셉니다. 더 센 법이 오고 있는데, 결국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통과돼서, 실효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할 수 있죠. 예. 자, 이번에는 4명이 넘어왔습니다. 네. 다음엔 몇 명이 넘어올지 봅시다. 몇 명이 넘어올까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야 네. 아니 우리가 먼저 야 그럼 이번엔 제3자 특검 낼까? 이럴 이유가 1도 없어요. 한동훈 내라고. 네. 내놓으면 네. 법안 심사소 그 법사위에서 같이 병합 심사 되면서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야 제3자 추천안을 이번에는 내면 그럼 대통령이 받을까? 그럼 대통령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는 그거라도 받아서 일단 법안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저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요. 있어요. 저는 네.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정권의 행태를 네. 저는 제가 분석하는 것과 음.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조금 달리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 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필요한 사람들은 임명장 주지만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 끝까지 안 줄 거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5인 체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의원님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적어도 한동훈 특검, 저 최혜병 특검 어제부로 저희들은 이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으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예.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 윤석열 특검이라고 줄여서 이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센 안을 센 안, 더 강화된 안을 내면은요. 네. 저쪽에서 어떤 안을 내오는가를 봐야지. 우리가 먼저 야 그럼 요렇게 하면 니네 받을 수 있어? 라고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래야 돼요? 근데- 방어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방어적으로라도 이걸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분열할까봐. 그 이유가 최혜병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가 아니라 자칫하면 이번에 4명 넘어갔는데 예. 다음에 더 센 특검에서 6명 넘어가고 예. 더 센 특검에서 8명 넘어가면 어떡하냐. 못 막는다 그때는. 그때 못 막는다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방어적으로라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한동훈은 제3자 추천의 특검법안을 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말도 안 반대해서 되는 이 소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아니 프레임워크를 그 하려고 말도 안 하는 되는 거예요. 말도 안 예. 되는 얘기인 게 예. 그거는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어제 예. 하루만인 거구나. 어제로 네. 따지면 하루만 이틀만. 네. 예. 네. 예. 이미 장동혁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네. 그다음에 추경호, 김재원 이런 양반들도 아니 이거는 저기다 원내대표 권한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예. 장동혁은 그 한동훈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내 그 스피커죠. 예, 근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원내 장동혁, 원내 김경률. 김경률. 예.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실익이 없다, 논의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논의에 실익이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지. 최혜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면 네. 누가 수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떤 판단을 할지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특검법안 어제 저희들이 낸 거 조국혁신당이 낸 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시고 네. 통과시키면 네.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 특검안이 나올 거다. 안 나올 수 없다. 네. 우리가 먼저 그럼 선도적으로 보세요.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서 또는 네. 3분의 1을 접어서 특검안을 내잖아요. 네. 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한 번 더 접어서 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러설 이유가 없고 갖고 네. 있는 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럼요. 반드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고 이 전국 주도권을 야권이 쥐고 가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그 해주셨고요. 한동훈 특검도요. 특검법도 많은 기자들이 네. 23일이 지나면 법안 상정 못할 거다라고 99%의 기자들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24일 날 법안 법안 상정 상정했어요. 했어요. 네. 법사위에서 논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 다 논의했어요. 네. 지금 본회의에 곧 이 시간이 지나면 법사위를 거쳐서 윤석열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이 본회의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새 특검을 동시다발로 추진하게 저는 될 그래야 된다고 가능성도 보는 있다고 겁니다. 보고 사실 이 새 특검이 제일 중요한 그래야만 진실의 이 악귀가 맞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그럴 것 같아. 만사여통 특검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네. 조국혁신당이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탄핵이요. 별칭 탄핵추진위원회, 네. 줄여서 탄추위, 예. 탄추위 이름이 입에 착 받더라고. 이 의원님도 뭘 하나 맡으셨던데 탄추위 네. 안에 무슨 위원장?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국정농단 진상. 하고 김재원 의원과 함께 시민의 물결. 네. 이제는 시민의 물결이 필요한 때가 됐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시민의 물결. 시민을 조직해서 여론을 조직하고 시민을 조직해서 함께하는 시민의 네.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광화문의 형성이 다시 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집회를 통해서 이제 앞에 선도적으로 투쟁해 오셨던 분들과의 의사소통 체계와 협업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하나라면 또 네. 하나는 분명히 이런 점이 있어요. 제가 시민의 물결을 만들면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쪽과 함께하는 광장의 흐름을 하나 만드는 게 하나 있다면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그 국회 그 탄핵 청원이 140만 143만입니다. 네, 143만이 됐잖아요. 그만큼 그 열기만큼 광장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면 말하자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행동으로까지 나오지 못한 점은 두 가지 점이 있는 거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조금 더 이게 어깨 겹고 이렇게 신나게 이 탄핵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 행동이 다른 무엇이 있는가? 광장 이외의 다른 방식. 탄핵 청원 열리니까 143만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시민이 이 마음에 본인의 이 불만을 본인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네. 행동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만민공동회를 하세요. 동학혁명 때 했던 만민공동회를 조직하십시오. 이게 이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세요. 80년대, 90년대 운동권 방식인데 아이 통한다니까. 여튼 그것과 함께 네. 사실 미국 정치를 놓고 보면 그 이미 그 정치 행태론을 쭉 연구 실적들을 보면 한 40가지 정도로 정치적인 행동을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정치 행동, 그 다음 단계, 가장 높은 정치 행동. 실은 광장에 나가거나 후보로 막 직접 출마한다거나 하는 거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 행동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최상위 정치 행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세요. 제가 중국에 3년 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만난 엘리트들이 네.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대모를 그렇게 많이 해? 어떻게 2016년, 네, 2017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고 니네 나라는 공안이 뭐 하는 거냐. 왜 안 잡아가냐. 왜 이렇게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도 못 잡아가고 우리 그 질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천안문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큼 선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시민의 행동.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밀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시민의 행동을 정말 폭넓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민의 물결로 만들어내는. 네. 저희 아마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가겠습니다. 예, 여튼 지금 예. 43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예, 이슈로 돌아옵시다. 제목거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인터뷰. 아, 네네네네네. 김건희 여사 그 검찰 조사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마침내 어제 뭐 기괴한 방식이긴 한데 최지우 변호사가 사과를 아유, 그게 말이 안 되는 했었다라고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자, 네. 사과에 대해서 보자고요. 네. 사과는 네. 첫 번째, 1번,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2번, 본인이 사과해야 되고요. 네. 3번,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뭐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뭐 예.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번, 진심이 보여요? 2번, 본인이 했어요? 3번, 국민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과가 아닙니다. 이거- 사과라고 주장하는 거지. 개사과 시즌 개사과만도 못해요. 개사과만도 못해요. 개사과만도 못해요. 예. 변사과지. 변호사를 대신한 아 변사과 대변사과네. 대변사과. 대리로 변호사가 한 사과했으니까 이런 대변사과다. 똥 같은 사과가 다 있나? 개사과보다 더한 아니 똥사과다. 근데 의원님 대변사과. 제가 하나 제보를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이 지난해 11월 27일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기자들을 만나서 만찬인가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 허위 학력 뭐 이런 논란 네, 네, 때문에 네, 후보 네. 시절에 사과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과는 무슨 사과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거 캠프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유, 정말. 근데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어요. 왜 안 씁니까? 예, 그럼 증인이라도 이번에도 써야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신문 이거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라고 언론 보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매일신문은 대구에서 주로 이렇게 가장 보수적인 예, 대구에서 네. 대구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니까 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들의 그 콜검 사과 저는 검찰 불러서 콜검 조사죠. 네. 콜검 조사. 예, 콜검 조사. 콜검 조사입니다. 콜검 조사. 검. 예, 검찰 네, 불러서 검찰. 했다. 검사 불러서 했다라는 원님은 얘기고요.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언어의 마술사야. 아니 뭐 콜검 사과 맞아요. 콜검 사과인데 네. 콜검 조사죠. 사과랜다. 예, 자꾸 콜검 이제 조사. 콜검 조사를 네. 한 거죠.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까지 뺏기고. 70페이지짜리 답변서를 써서 냈다고 네, 하잖아요. 예. 자, 70페이지짜리 답변서를 이번에 조사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잘 옮겨 적었는지를 네. 조사를 하신 게 아닌가 여사께서 확인하러 간 건가? 그렇지. 네. 검찰이 내 얘기를 제대로 조서에 잘 옮겨놨나 예. 나의 확인- 주장을 그 예. 확인차 예. 불렀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여튼 근데 이게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게 누가 길을 열어줬냐? 네. 권익위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죠. 비올 종결. 네. 종결하면서 네. 권익위가 길을 열어주니까 콜검 조사를 하고 털고 가려고 하잖아요. 네, 네. 권익위가 또 그런 역할을 이거 역할 분담했구나 싶은데 권익위가 지난 7월 8일 날 유일임 방심위원장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요. 네. 야 우리는 불이익 처분 안 할 거야. 방심위에서 알아서 판단해. 네. 그러고 나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다시 방심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터주니까. 형식상 이게 길을 안 터줬으면 문제 네. 있는 사람을 한다. 예. 지금 권익위원회에서조차도 지금 예. 조사 중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길을 터주는 거예요, 권익위가. 7월 8일 날, 7월 22일 날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임기가 종료하고 7월 23일 날 문 바로 걸어 그냥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골 때립니다. 5시 20분에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회의 공지가 5시 22분에 올라와요. 아, 막 도망가다가 걸리고 네, 그리고 그랬잖아요. 최민희 위원장. 문 다 걸어 잠 거예요. 제가 그것도 동영상도 전 따로 확보를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방심위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그 회의장에 어떻게 된 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다 걸어 잠 거예요. 다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최민희 의원이 막 맞고 하니까 잠시만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택시 따로 불러가지고 네, 타고 갔잖아요. 택시 타고 도주 네. 대사에 의한 도주 방심위원장 그러니까, 방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익위가 문을 열어주고 길을 터주고 김건희 씨는 콜검 조사로 털고 유일임은 권익위가 길 터주고 방심위원장 재선하고 다시 들어가고.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일사천리예요. 오늘 일사천리. 또 이게- 임명할 거예요. 네, 또 임명할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까? 또 임명합니다. 아, 국정운영이 네, 또 무슨 임명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네, 또 임명할 거예요. 탄핵하고 임명하고 탄핵하고 임명하고 이게
공적인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형해화시키고 사유화하고 이게 저는 보수의 가치에 정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맞지 않아요? 보수는 이럴 때 보수가 가장 아니에요.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보수가 아니고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 따르면 자신들은 진보의 오야봉이라는 거거든요. 진보하고 보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네.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알파메일 자리를 내가 가질 거야. 안 그러면 나는 죽을 네. 것 같아. 대한민국 진짜. 그냥 동물의 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100명 이상 늘긴 했다. 49만 7,700이었는데. 처음 들어올 때 49만 7,500 정도였어요. 사장님 한 300명 늘었다. 신장식 사장님 모시고 일해야 예. 되겠다. 예. 사장님 같이 일하십시오. 예. 49만 8천 명까지 가봅시다. 제 코너 끝나기 전에. 네, 의원님 진짜 취재편이 좀 인수하세요. 훌륭하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네네. 지금 이것 때문에 검찰이 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아니지. 내전이 아니고요. 약속 대련이에요? 아니요. 이원석 왕따. 이원석 왕따 집단 따돌림. 이창수는 뭐예요? 이창수. 이창수는 그 엄석댐 있고 네. 이원석을 밀어내기? 때리고 있는 예. 이원석을 때리고 있는 그 행동대장이죠. 엄석대 행동대장. 엄석대 행동대장 네, 이창수. 이창수. 그리고 왕따 당하고 있고 이짐에 당하고 있는 이원석. 근데 자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가오를 안 빠지려고 박성재? 아니 가오 한번 안 빠지려고 이원석 총장이 좀 네. 죄송한데 과 선배인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네. 틀렸다. 네. 텄다. 네. 네. 하려면 텄다. 진작했어야 됐다. 하려면 진짜 7초의 침묵이 근데 왜 아니라 사표를 안 내는 거라고 7초 보세요? 침묵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하나는 본인의 마지막 자존심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은 이것이 그래도 검찰 조직을 지키는 마지막, 그래도 임기는 마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근데 이미 텄어요. 이원석 총장의 후자는.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던지고 나갔잖아, 정치하려고. 그렇죠. 아니 저는 오늘 청문회라도 출석을 해서 본인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나오겠어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냥 나오면 네.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겠죠. 본인은 이제 하나는 자기가 나와서 내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 의견이 그렇게 자기가 왕따당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네. 하나는 자존심 상하고 하나는 검찰이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그 공소청으로 네. 가는데 마지막에 네. 불을 지핀 거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겠다. 본인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즘 저는 그거 먹고 싶어요. 요즘 점심 누구랑 먹어요? 혼자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부장들이랑 같이 가서 먹는 거거든요. 예. 부장이 큰 뭐가 없으면 이제 오늘은 뭐 식사는 어떻게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검사는 하고. 반드시 검사들하고 점심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요. 예, 다른 네.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점심은 반드시 검사들끼리 먹는다. 그리고 보통- 그 자리가 정보교류의 장이다. 보통 그래서 네. 그 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예. 부장들이랑 쭉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그렇죠. 사진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님 보면 3년 선배인가 이렇게 되는데 네. 선배님 요즘 식사는 누구랑 하세요? 하고 여쭤보고 없으면 싶어요. 제가 함께 그러니까. 드실까? 네, 예, 네. 그런 가서 예, 후배가 그 근처에 그 안동국시 맛있게 네. 하는 집 있는데 검찰청 근처에 대검 근처에 국시나 한 그릇 하시죠.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대량 방출이 됐어요. 거의 7시간 녹취록에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위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게 문제였다. 상황. 그걸 바치고 있는 세력들. 뭐 보완 부탁드려요. 보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자꾸 좀 보완해 드려야 돼. 네. 그분 그냥 혼자 두면 실수가 예. 많아서.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상황들이 조국을 바지 사장에 앉히고 싶었던 거다. 그게 누구냐? 이해찬 세력이다. 예, 거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통과 좀 또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쭉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를 한 거고 대신 욕 먹어달라. 이렇게 하신 문통의 부탁을 받고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었으니 지지자들에게 계속 존경받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욕먹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는 충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얘기나 그만하라 그래. 정무위원회에서 네. 김건희 얘기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네, 나오면 네. 타지마할 옷 성애자냐 뭐 이런 소리 계속해요. 강민국 의원이나 그게 사실은 김상훈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무슨 예, 이재명, 김혜경 나오기만 하면 타지마할 옷, 타지마할 옷 그 얘기를 정말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실제로 김정숙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 작업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3선, 4선 의원들 시켜서 작업합니까? 참 말도 잘 듣겠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고 아주 질 낮은 극우 유튜버 수준의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냥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네. 잔머리 굴리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세상을 저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 조국 사태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28%였다고 얘기를 해요. 심각한 게 28%야? 자기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갖고 있죠.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제2부속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특별감찰관도 여전히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이걸 언제까지 그냥 방관해야 됩니까, 정치가? 뭐 방치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어제 탄추위를 만든 것이고 네. 본격적으로 수사와 네. 제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특검법이 계속 거부되고 있으니까 제보와 취재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제보, 진짜 애완견이 아니라 워치독으로서의 언론의 취재가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제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제보센터 만들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보센터 전화번호를 네. 7070으로 7070으로 하죠. 네, 7070으로 하자고. 네, 800에 7070은 안 네, 되고 800에 7070으로는 전화하니까 전화를 저 안 받아요, 해봤거든요. 안 받아요. 계속 얼마나 내려 많은 올리는데, 사람들이 하는지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네.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700번대인가 아마 근데 그럴 그 거예요. 전화도 700에 7070으로. 네, 그 스트레이트 기자가 통화했을 때 여성이었고 당황했다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네, 여기 대통령실인지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 하는데 제일 의심스러운 건 800에 7070이 7월 네. 31일만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해요. 네. 앞뒤로는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전날 후에는 전후에는 예. 통화 내역 자체가 없어. 그 전화를 안 썼어. 그 전화가 너무 이상하고 그 전화에게 또 전화를 건 또 차명폰 논란이 있는 전화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취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7070 나와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태여병 특검법 반대 토론하러 그 저희들 네. 반대 토론하러 예, 나왔더라고. 그래서 예.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예.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입니다. 예. 적어도 참고인이에요. 예. 800에 7070으로 44초간 통화했잖아. 그렇죠. 44초간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사실 법사위 청문위원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를 근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생각이 없냐면 그 사람을 반대 토론자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을 막 하고 있어요. 소리를 안 지를 수 없더라고. 네. 800에 7070 44초간 무슨 얘기했어? 네.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네. 그 말 못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말을 못해요. 네. 김건희 여사에서 말을 못하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종호와 삼부토건입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님께서 세게 문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밝혀야 할 진실의 밝혀야 할 한도가 겁니다. 아니겠- 네. 오늘 금감원에서 보고하러 들어오기로 했어요. 네. 보고하러 들어오세요. 하고 어제 제가 보고하세요 이거. 네. 이거 왜 어디까지 예. 조사됐습니까? 했더니 네. 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이거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의심이 네. 된다. 조사할 생각이 있냐, 조사 명령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 뭐 어영부영해서 어제 이복형 금감원장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디까지 조사됐냐 했더니 소위 테마주 급등 테마주의 하나로 시스템 안에서 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 본조사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본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나 예, 예.
시스템 안에서 예. 급등 테마주가 여러 개가 있다. 예, 예. 급등 테마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뭐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삼부토건은 그 급등 테마주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 했더니 들어간대요.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100만 주가 거래되다가 갑자기 4천만 주로 음. 거래량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통째로 샀든지 세력이 있다. 특히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 물론 유상범 의원 그날부터 유산부 씨가 됐지만 그 유산부 의원, 예, 유산부 의원, 유산부 의원, 유산부 의원. 그 뭐 골프의 3부라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3부 토건을 왜 체크했을까? 그렇다면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혹시 그 시기에 주식을 자, 네. 이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그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심리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런 다음에 금감이나 금감원에서 본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뭐 10시 반, 오늘 이제 금감원에서 조금 더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상세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네네. 시스템 안에 급등 테마주의 삼부토건도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금감원이 원래 이거는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것은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의 몫이거든요. 시스템에서 적발을 해서 네. 조사가 필요하면 금융이나 금감원으로 넘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거래 추적에 권한이 있어요. 네. 영장 없이 거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거래 내역 추적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딴 데서는 전부 다 영장이 필요한데 금감원은 영장 없이 추적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 남용돼서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자, 금감원에서 오늘 보고를 하는데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까지 하면 거래소에서 금감원 쪽으로 안 넘어온 거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네.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잡으면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누가 언제 얼마어치를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조금 더 차분차분하게 금감원에서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오늘 보고 받아보고 알겠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김건희 명품백 신고 의무 확인에 나선다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비밀의 숲이 시작되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대통령 기록 근데 이 디올백은 기록물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아이고, 되는 거? 자기들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며느리도 몰라. 예, 기록물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 기록물이다. 네. 그러면 해명해야 될 게 그러니까. 책은, 술은. 예. 그다음에 화장품은, 향수는. 예. 술은 폐기됐대잖아. 예. 전 그거 유해 물질이어서 폐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체 내로 폐기한 건 아닌가? 누가 폐기했나? 누구의 인체 내로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예. 참, 답답한 날들이지만 그래도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속 시원한 또 신장식 의원님의 논평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나만 들고. 더. 네. 마지막이니까요. 네. 자, 신장식 TV 개설했습니다. 오. 신장식 TV. 네. 예, 보시면 신장식 TV 치시면 네. 신장식만 치면 신장식 TV가 안 걸려. 동영상이 아주 많이 올라와서 신장식 TV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이제 3,500명 됐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도 3,500명이면 출발이 좋습니다. 예, 이제 오늘 처음 홍보합니다. 예. 처음. 다스베이다는 수요일 날 녹화했으면 오늘 밤에 이제 나올 거라서 오늘 처음 홍보합니다. 네. 신장식 TV까지 쳐야 검색이 된다. 네. TV까지 신장식 TV. 까지 쳐야 한글로 된다.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TV는 영어. 신장식 TV까지 해야 검색이 된다. 네. 꼭 조태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도 신장식 의원님의 홍보에 힘입어서 900을 돌파했습니다. 49만 7,904명의 구독자. 방송 중 한 200명 늘었습니다. 네, 늘었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장식 TV는 3,470명이에요? 뭐 네, 그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국회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카메라를 법사위 현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앙망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